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일신의 리더십 7주차 수업 시간입니다. 수시 접수, 면접 등으로 영상 수업하게 되었죠. 먼저 시작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출해줬던 제1차 리포트 END의 이해와 평가라는 리포트에 대한 사실 피드백 시간인데 영상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면서 END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인 오늘의 수업 북한의 핵정책 그 핵정책과의 국제정세 그 변화와 한반도에서의 오늘날의 그 비핵화에 대한 입장 END와의 관련성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END에 대한 리포트를 요구했던 건 가장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서 발표를 하는 그 통일정책 또는 비핵화 문제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수업과 가장 밀접하고 또 지금 가장 잘 설명해낼 수 있는 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거였어요. 한편으로는 바로 전해 윤석열 8.15 독트린이 갖는 어떤 갈등 관계 속에 있던 상황에서 END에 발표했기 때문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또한 END는 해방 후라 그럴까요? 분단된 상황 이후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전략 전술이기도 합니다. 리포트를 주면서 아마도 이걸 이해를 가장 잘 하려면은 최근에 있는 문제들과의 관련성에서의 비교 설명이 제일 먼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몇 가지를. 자, 우선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때 통일 독트린 또 이재명의 구상 이재명의 END 이니셔티브로 이야기되는 소위 교류, 협력, 정상화, 비핵화의 문제들 이것과의 비교 설명 없이는 정확하게 현 시점을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이런 내용이 좀 검토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생각되었었고 두 번째는 두 개 국가론이라는 입장이 현재 굉장히 첨예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몇 가지 이해가 다 달라요. 두 개의 국가론은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떤가요? 그렇죠. 북한에서 8.15 독트린 이후에 아주 강경하고 적대적인 목소리로 우리는 각각의 국가이며 통일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난 성명들, 일련의 행위들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그 부분을 두 개의 국가론을 이야기할 때 한편에서는 북한과 똑같은 발표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한 비판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번 국감 때 정동영 장관의 태도들 확연히 북한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과 같은 점은 뭘까요? 현실적으로 두 군데 집단은 체제는 또는 국가는 독립된 국가로서의 역할들을 또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온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 부분에 토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확연히 다른 점은 뭐죠? 그렇죠. 북쪽에서의 부분은 적대적이고 주적의 개념이고 통일의 상대도 아니고 대화의 상대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통일을 위한 문을 여는 길로서의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현실을 이해하고 화해 협력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저쪽을 국가를 인정하는 쪽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그 지금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현실 인식론적 입장의 토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또 비판하는 쪽에서는 두 개의 국가라고 했을 때 통일은 요원해지는 거 아니냐. 하나의 국가에서 체제가 다르지만 통일을 위해서 하나의 정부,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뭐 영구적으로, 장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두 개의 국가론을 이야기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 부분도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번 논문에서 리포트에서 다뤘으면 좋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END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검토돼야 될 내용으로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목차로 또는 분석의 틀로 활용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너무 한정 지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다 더 다른 관점들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제가 길을 막았나. 소위 전 정권과의 전 정부와의 비교 검토, 두 개의 국가론, 비핵화에 대한 논쟁들, 이런 식으로 해서 END가 갖고 있는 어떤 방향성들, 통합, 국민의 통합들, 보다 정교화돼야 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생각들을 좀 가로막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직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잘 정리했어요. 기본적으로 END의 이해도가 높았고 END가 가지고 있는 현실 인식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것이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모든 학생이 자료들을 잘 찾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러한 현실 인식의 바탕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END로 요약되지 않았을까? END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아니었나 하는 그 평가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는 또 한 가지는 END를 절차, 과정에서 모든 것이 비핵화로 가기 위한 걸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정리한 학생도 있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개개의 문제일 수가 세 개가 다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협력의 문제, 교류 협력의 문제, 또 그동안에 무너져 있던 어떤 관계 정상화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그리고 비핵화는 그동안에 우리가 가져왔던 대립적인 구도 속에까지를 포함하잖아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일 공조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한미일 협력체에서의 주장하는 바들, 그동안의 우리의 관점들, 또 북러 중국 중에 어떤 대립 구도 속에서의 이해들, 이런 또 다른 문제로서의 비핵화 문제였는데 END로 설명을 하니까 마치 비핵화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그 길로 가는 걸로 그렇게 설명한 경우도 있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비핵화를 위해서 교류 협력, 정상화, 그 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핵의 동결과 감축, 결국 비핵화, 이런 식의 어떤 로드맵을 그렇게 잡는 그렇게 설명하는 구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더 큰 문제는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통일 어느 것이 더 큰 가치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통일에 앞서서 우선 절박한 건 북의 이협들, 또 평화에 대한 이협, 이런 부분과 속에서의 불안감들, 갈등, 대립 구도 속에서 남북한 관계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거기에 지불해야 될 비용과 이협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문제가 좀 크죠. 그래서 제가 잠깐 이거 한번
볼까요? END의 토대와 배경한 건 현실적 인식의 문제였고, 사실은 END의 지향점 목표가 꼭 비핵화에 그치는 것인가요? 결국 END는 지향점과 목표는 어디에 둬야 되죠? 그렇죠. 국민적 합의에 따른 또 다른 통일 방안의 모색들, 남북한 간의 서로 협력 속에서의 통일에 대한 로드맵 설정 같은 게 필요하지만 우선은 인정하는 거예요. END는 현실을 인정하고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들. 이게 END인 거예요. 여기에 END의 최종 합의점, 가야 될 길, 지향점, 목표로 가면 결국 우리나라의 통일의 문제겠죠. END를 설명하는 걸 저기까지 연결시키는 확장으로서의 생각을 하고 저는 리포트를 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볼까요? 한 학생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았는데, 김가연 학생. 결론 부분에 그런 말을 썼어요. 한편, 이번 분석을 통해 나 스스로 통일에 대한 관점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언젠가 어느 때가 되면 통일이 되겠지, 또는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 너무 모호하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카이로 회담 때 이야기했죠. In due course, 어떤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적당한 때에, 이게 우리를 분단의 원인이자 분단을 고착화시켰고 오늘날까지도 통일의 시기를 모호하게 하고 하는 원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가연 학생은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남북 관계의 신뢰와 교류를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통일의 가능성을 앞당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된다거나 어느 날 통일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을, 신의 한 수 같은 걸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그동안의 관계 속에서, 국제관계 속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즉 결론은 이렇게 썼어요. 참 마음에 들어서 좋은 결론 도출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뒀는데, 즉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고 실행함으로써 그 시기를 현실화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이 본 얘기는 가장 교훈으로 남는다는 거죠. 어때요? 동의하나요? 저도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수업 목표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가인 학생의 결론 부분에 이 글은 굉장히 저에게도 그래,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구나. 물론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최소한 통일에 대한 관심, 통일에 대한 어떤 분단 상황에 대한 인식, 그런 부분들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또 이념과 관련 지어서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이 시대의 어떤 리더로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레포트를 아직은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비핵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좀 빠르긴 하죠. 반대로 이런 거예요. END는
교류협력,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렇게 가는 일련의 과정의 수순이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세계는 각각 동시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또 반대로 선순환 구조로서 A는 E는 D에, D는 B에, E는 N에 교류협력은 관계 정상화에, 관계 정상화는 비핵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 부분들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또 논의는 교류협력에, 교류협력은 또 관계 정상화에, 관계 정상화는 또 교류협력에, 관계 정상화는 비핵화의 문제에 대한 서로의 어떤 논의들의 합의들에 이루는 과정에서의 어떤 대화들의 영향을 함께 미치는 동시적이고 선순환적인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렇게 써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비핵화 논쟁의 핵심은 교류를 먼저 할 것인가, 비핵화를 먼저 요구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이건 어느 선에서의 분석이라고 생각하냐면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의 END를 설명할 때 정확히 맞는 표현이에요. 윤석열의 비핵화를 하게 된다면 담대한 지원과 협력을 해 나갈 것이다. 먼저 비핵화하라. 그리고 그게 한미일에 합의된 내용이었고 우리 정부의 오래된 그런 일관된 주장들이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나요? 이번에 우리는 뭘 지켜봤나요? 중국의 전승절에 시진핑은 푸틴과 김정일과 나란히 섰습니다. 몸값을 좀 북한의 김정은의 몸값을 많이 올려줬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각자의 이해관계는 다르긴 해요. 러시아는 북한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속에서의 휴전을 위한 협상의 조건에서의 어떤 필요성. 중국은 북미 대화를 앞두고 둘이 경쟁 속에서의 중국의 어떤 입장들. 북한은 당연히 북미의 대화와 국제관계 속에서의 위상의 문제들, 스스로의 표현들에 의하면 핵을 통한 생존의 문제들, 물론 내부적으로도 결속의 문제들과 관련이 되어 있죠. 자, 이런 현실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북한에서 노동당 창당입니까? 창당 80주년 기념식, 열병식에서 많은 국가 지도자들, 동구권의 어떤 블록들, 그걸 앞세워서 핵을 보유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었고, 또 그 핵이 얼만큼 고도화되고 이제는 그 ICBM이 얼만큼 발전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죠. 자, 우리는 이번에 END를 통해서 이 문제를 분석한다는 건 앞으로의 우리 통일 문제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하는 키다, 방향이고 어떤 열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ND의 토대와 배경은 현실 인식과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서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의 선택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선택을 찾아가는 차선의 선택이고
지금으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향점과 목표는 비핵화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인지, 통일의 방법과 전략을 어떻게 짜나갈 것인지, 이 부분하고 가장 긴밀히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의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들이죠. 고민하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어떤 모습에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과 전략, END는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거죠. 또 통일을 한다면 어떤 모습의 통일일까? 우리의 통일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예전에는 통일 문제 그러면 늘 민족 문제를 먼저 들었고, 민족 공동체로서의 어떤 완성, 민족의 어떤 분단된 국가, 분단된 민족의 어떤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필요성을 찾았죠. 거기에서 당위성을 앞세웠고, 당위성을 통해서 필요성을 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그 통일에 대한 준비, 통일에 대한 주장에 있어서 민족의 개념이 항상 앞서는 건 아니다. 오히려 편익 분석적 접근,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이익이 크다랄지, 통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한 설명, 그 부분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 통일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통일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 그리고 이제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여러분들의 리포트를 보면서 정리들을 참 잘했고 자료들을 잘 찾아내는구나.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스스로 내가 너무 방향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식으로 리포트를 제목을 주다 보니 조금 일률적인 서로의 어떤 창의적인 다른 생각들, 다방면에서의 접근들을 내가 스스로 여러분들 막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수업은 북한의 핵 문제와 국제 정치. 사실은 국제 정치보다도 북한의 핵 문제가 우리의 통일로 가는 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북한의 핵 문제는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구도로 작용할까. 결국 그러한 구도들, 그러한 국제정서는 우리의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당장 통일보다도 국제정치의 어떤 요동을 치죠. 이번에 북한의 어떤 핵의 문제들이 굉장히 예전의 어떤 정책들, 미국에서는 당연히 미일에서는 핵을 가지고 있는 걸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죠. 보유하고 있는 걸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어찌 보면은 미국에서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어떤 카운터파트로서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를 서로의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들로서의 대화의 상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은 또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북한은 왜 핵을 가지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핵은 북한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향후에는 북한의 핵이 통일로 가는 길에 저해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비핵화라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서 통일의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국민적 합의들, 국민적 합의 속에서의 통일 방안의 모색들,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 결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하겠지만, 과연 북한의 핵은, 그리고 비핵화로 가는 길은 통일에 있어서의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일까요? 하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는 결론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10분 쉬었다가 그렇군요. 10분 쉬는 의미가 없네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